제대로 된 임금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더냐? 내가 죽었으면 너도 없는 거야. 그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난 자식을 죽인 합의로 기록될 것이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 황산벌, 동주 등 대중성과 작품성, 흥행까지 모두 잡은 시대극 장인 이준익 감독의 전통 사극 사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시대 실제 사건인 이모화변을 모티브로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영화적 상상의 조화가 기가 막히게 뽑힌 웰메이드 팩션인데요. 해학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황산벌과 평양성이 고증보다는 코미디적인 색이 짙은 퓨전 사극이었다면 이 영화 이후 동주, 박열 등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거의 기록영화에 가까울 정도로 고증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독하리만큼 처절한 부자 간의 갈등. 이 영화에 숨겨진 디테일과 역사적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 TMI,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줌센의 콘텐츠는 항상 영화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강렬한 음악과 관뚜껑 열고 나오는 처절한 세자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고조된 상태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대로 프롤로그로 가져와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영화에 집중시켰습니다. 고 방준석 음악 감독이 작곡한 만조상해 원경입니다. 당시 하와이 영화제에선 개막작으로, 피렌체 영화제에선 폐막작으로 상영했는데요. 해외에서 상영할 때마다 항상 음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토테미즘의 바탕을 둔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모두의 비극을 달래는 곡이라고 감독은 설명했는데요. 이 BGM은 놀랍게도 소경 박수 역의 정혜균 배우가 실제 박수 무당에게 배워서 본인이 직접 오른손으론 북을, 왼손으론 징을 치며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정혜균 배우는 감독이 제작한 공포택시로 데뷔하고 이후 황산벌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무시기와 그 시기는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첫째 날로 포워드합니다. 이곳은 영화 왕의 남자를 촬영했던 부안 영상 테마파크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세자의 어미인 제가 아뢰는 것은 오로지 전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자네가 충신일세. 첫 사극인 관상에서 귀족들의 세력 다툼에 희생된 관상바 양반이 이놈 관상은 무슨 벼슬에라도 들으랴.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해냈습니다. 무려 왕이라니.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 숙종과 무술이 출신 수빈 최씨 사이에서 그것도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배다른 형님인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승하하면서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세제로서 왕위에 오른 인물인데요. 그로 인해 전통성이 큰 약점이었고 평생을 콤플렉스로 살았지만 무려 52년을 집권하며 최장 집권, 최장수 군주로 기록됐습니다. 다른 배우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 특수 분장을 해야 했던 송강호 배우. 대선배가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2-3시간 동안 분장을 하니 다른 배우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분장을 해야 했다고 하죠. 이 처분은 세자의 생모가 내게 정한 것이다. 또한 60대 후반 노인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일부러 쇳소리를 내며 성대를 혹사시켰다고 합니다. 미쳤어.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술도 많이 마시고 말이죠. 저분은 하시되 은혜를 베푸시고 세성만은 보존하게 하소서. 영조의 두 번째 후궁 영빈 이씨. 조철현 작가가 더테러 라이브에 출연한 전혜진 배우를 보고 영빈 역으로 찜해놓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대테러센터 박정민 팀장이고요. 발신지 추적 중인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된 셈이죠. 어느 문으로 가오리까? 영화문.
극에서 영조는 좋은 일이 있으면 만안문, 흉한 일이 있으면 경화문을 통해 창덕궁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는 세자. 관과 용포를 벗어라. 아버지가 용포를 벗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새손. 무려 소지섭 아역 2호제 배우입니다.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에서도 소지섭 아역으로 출연하죠. 검은 사제들과 가려진 시간에서는 강동원 아역으로 출연하는 잘생김이 묻어있는 아역 배우입니다. 어젯밤에 네가 정신이 나간 채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려 했던 세자. 자결하라는 아버지의 처벌에 스스로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자결이 아닌 용서를 간청하는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실제 돌바닥 사이에 촬영용 소품을 딱 한 장 깔아놨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연기에 물이 오른 유아인 배우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몇 번이나 실제 돌바닥에 머리를 찧어 진짜 피가 터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왕 준비하는 거 몇 장 더 깔지. 이 표정은 진짜 너무 아파서 나온 찐 표정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이런 처벌은 내릴 수 없사옵니다. 당시 동부승지였던 최재공은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던 충신이었습니다. 세자를 패한다는 교지를 내렸을 때도 눈물 흘리며 만류한 인물인데요. 비록 세자 편을 들었지만 영조마저 진정한 충신이라고 인정했고, 효심 깊은 정조는 거의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사실 이모화변 당시에 그는 모친상을 치르던 중이어서 이 자리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영화적 상상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 최재공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겠다고 하지만 콧방귀 끼며 비웃는 영조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이 영화의 주인공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뒤주가 등장합니다. 사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던 뒤주는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없어진 물건으로 잊혀질 단어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까지 유명한 물건이 됐죠. 원래의 목적보다 그저 처형 도구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험한 일 한 번 안 한 왕이 망치질을 이렇게 잘하는 건 그냥 한번 생각해본 오게티입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40대의 영조와 세자의 좋았던 시절.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세자와 사치에 대해 논하는 건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영조는 근검절약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검소함을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데요. 영조의 용포는 그의 검소함을 표현하기 위해 오래 입어 낡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이 머리에 올리는 가채가 장식을 넘어 사치스러워지자 가채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궁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땐 예외였습니다. 백성들한텐 금주령 내려놓고 지는 솔잎주를 마셨다고도. 세자는 누구에게 이 글을 주겠는가? 실제 이 아이 안정우 군이 직접 그린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 세자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 영조의 정비, 중전, 정성왕후 역의 박명신 배우는 절친인 전혜진 배우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주 새 여인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자활 애친자는 불가모어인하고. 하지만 공부와는 담을 쌓은 세자. 사실 물을 뿌리면 한 번에 깬다는 설정이었는데 아이가 실제로 잠들어서 한 번에 못 깼다고 합니다. 그걸 애드립으로 살려 물을 2번 뿌려주는 스승님의 센스. 이 나이 때는 밥 먹다가도 잠들곤 하죠. 전하, 침전해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전작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했던 정석영 배우가 이번엔 내관이 됐네요. 홍내관 역이 대사는 별로 없지만 내관으로서의 포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석영 배우를 삼고초려해서 겨우 섭외했다고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참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긴 한데 자식 입장도 생각을 좀. 대리 청정 이후에는 병이 생겨 음란과 폐악을 일삼으니 박수, 비구니, 기생들과 쥐하로 놀면서. 교지에 적힌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 승정원 일기 등에 기록된 영조가 직접 한 말과 쓴 글을 바탕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이에 세자를 폐하여 평민으로 삼아 가두노라. 내 참으로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노라. 장가 가는 날 패백받은 아버지가 훈계하시는데 화한 옹주, 그러니까 세자의 여동생이 세자 앞에서는 옷을 한 이것은 흡사, 점호 시간에 이등병 웃기는 병장, 이 사신은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답지 아니하니 묻히지 말거라. 너 왜 웃니? 이런 연기 호흡은 진짜 송강호만이 가능하죠.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침전에 들 때 귀를 씻으신 뒤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넨 다음 별일 없지? 아니, 내관을 왜 미워하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야 무늬만 중전이지요. 주상을 오래 모신 영빈이 하시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시니라. 내명부 여인들의 묘한 신경전과 질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너무 짧게 편집되는 바람에 그 감정이 좀 약해진 건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 청나라 황제께서 가래 선물로 하사하신 강아지옵니다. 공부보다는 뛰어놀고 그림 그리는 걸 즐기는 세자. 이 역시 역사에 기록된 사실에서 따온 설정입니다. 아니, 이 책은 애비가 밤잠을 설쳐가며 너를 위해 직접 만든 책이 아니더냐? 역시나 책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었죠. 실제 용조는 세자가 2살 때부터 가르치는 미친 교육녀를 불태웠는데요. 아빠가 쓴 책이라고 그걸 다 외우라니 애 입장에선 진짜 미칠 노릇이죠.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듭니다.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이 대사들 역시 실제 용조와 세자가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조선시대 왕도 나 때는 말이야를 시전하네요. 시간은 다시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와 뒤주 3일차. 유아인 배우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보고 벌레가 있다고 믿으며 이런 연기를 했습니다. 뒤주 안에 지네는 전부 CG로 만들었죠. 반 미친 상태로 뒤주를 부수고 탈출에 성공. 유아인 배우는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나면 걷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뛰어야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뛰긴 뛰어야 하니까 나름대로 일부러 넘어질 것처럼 뛰었다고 합니다. 다시 가두어라.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묶은 뒤 때까지 덮는 잔인함. 이 역시 실제 역사에서 따온 설정인데요. 이 장면이 마치 무덤이 연상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감독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일종의 봉인 느낌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본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실제 종묘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희궁 회랑에서 기둥이 보이도록 블루스크린을 대고 찍은 후 따로 찍어온 종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장면입니다. 실제 종묘의 건축물 양식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불가능하니 너무나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왕가에서 자식을 원수처럼 기른다는 뜻을 이제 알겠느냐? 바로 이 연기를 보고 아쉬움이 전부 해소됐다고 합니다. 대사와 표정만으로 관객을 집중시키는 연기에 감탄했다고 하죠. 이제 세자가 성인이 되었으니 보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표정만 봐도 마음에 없는 소리인 게 티가 나죠. 나는 원래 이 임금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다. 대신들을 다루는 영조의 노련한 정치질을 표현했습니다. 하면 대리청정은 어떠한가?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듯한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영조. 포커스가 나가 있는데도 그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훈련 도관의 모든 당파를 혁파하고 모든 명령 체계를 단 하나로 통합하라. 옳게는 좋겠수. 추억의 빵꾸똥꾸? 내명부에서는 세자를 향한 칭찬에 입이 마르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영 떨떠름하죠. 왜 조정을 네 편과 애비 편으로 분열시키니? 용조와 세자의 분열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시 실제 세자의 나이가 15살 때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짓인 것 같네요. 영화에서 꽤 긴 시간을 차지하는 2번의 대리청정. 사실 지루해질 수도 있는 씬을 2번이나 반복하는 건 상업 영화로서는 거의 모험에 가까운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다 세자인 내가 덕이 없어 그런 것이다.
뭐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 잘해버리면 쓸데없는 걱정이긴 하죠. 오늘도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그저 숟가락 들 힘이라도 있으면 귀 씻을 물을 대령하는 나인에게 꽂혔네요. 슬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박소담 배우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별일 없지. 이제 대놓고 아들을 미워한다고 티를 내는 영조입니다.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